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거, 이거 대체 왜일까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성적 지향 뒤에 숨겨진 과학적 단서들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복잡한 과학 데이터부터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뭐냐면 바로 우리 각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막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기억나세요? 그때 그 감정,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거였나요? 신경과학자인 마크 브리드러브 박사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 강력한 끌림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도 훨씬 전에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죠. 박사님이 대여섯 살 정말 어렸을 때 TV에서 마릴린 monroe를 봤는데 와, 그날 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이 막 흔들렸대요. 중요한 건 본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로 선택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성적 지향, 이거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물학, 우리 몸 안에 그 뿌리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 탐정이 되어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 단서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호르몬의 흔적을 쫓아가 볼 거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요, 우리 몸과 뇌가 어떻게 세팅되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조직화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과 뇌가 좀 더 남성적으로 혹은 여성적으로 발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진짜 신기한 건요, 이렇게 아주 초기에 겪는 호르몬의 영향이 우리 몸에 미묘한 하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 중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남성과 여성의 손가락 길이 비율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랑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 길이의 비율인데요. 이게 태아일 때 테스토스테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랑 관련이 있대요. 보통 보면요, 이성애자 남성들은 검지가 약지보다 짧은 편이고 이성애자 여성들은 두 손가락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획기적인 발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손가락 길이 비율을 서로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 패턴이 달라지는 걸 딱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유레카를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레즈비언들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더 남성적인 손가락 길이 비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쩌면 태아기에 테스토스테론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드디어 태아기 호르몬과 성인의 성적 지향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절대 한 사람의 손가락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성적 지향이 어떻겠구나 하고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브리드러브 박사가 이걸 재밌는 농담으로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을 95% 정확도로 맞추는 법? 그냥 무조건 이성애자라고 찍어라 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인구 대다수니까요. 그만큼 개인차는 크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단서는 좀 의외의 장소, 바로 가족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성 연구에서 가장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의외의 결과로 계속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바로 형 효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이 한 명도 없는 남자가 동성애자일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2%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남동생이 동성애자일 확률이 약 3분의 1씩, 그러니까 33% 정도씩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혹시 형들이랑 자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같이 살았더라도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 형제나 입양된 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건 뭘까요? 사회적인 환경보다는 엄마와 관련된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생물학적 이유가 대체 뭘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모체 면역 가설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남자애를 임신할 때마다 엄마의 몸이 이건 내 몸에 없던 남성 단백질이네? 하고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몸의 기억처럼 남아서 다음에 또 남자애를 임신했을 때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 아기한테 건너가서 뇌 발달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놈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 바로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가 혹시 뇌의 특정 구조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왔거든요. 1990년대에 사이먼 루베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정말 유명한 연구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우리 뇌에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곳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안에 INH3라는 진짜 작은 부위가 있는데 보통 이성애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 부위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루베이가 뭘 발견했냐? 동성애자 남성들의 뇌를 보니까 이 INH3 영역이 이성애자 남성들보다 작고 오히려 이성애자 여성들의 뇌와 크기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뇌 구조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성적 지향에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동성애자로 살면서 겪은 경험들이 뇌 구조를 바꾼 걸까요? 이 순서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가 먼저든 간에 이건 역시 성적 지향이 생물학적 기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호르몬, 형의 유무, 그리고 뇌 구조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서를 따라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 과학 수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증거들을 다 모아보면 하나의 그림이 꽤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첫째, 엄마 뱃속에서의 호르몬이 우리 손가락 길이에 흔적을 남긴다. 둘째, 형이 몇 명이냐에 따라, 즉 엄마의 몸이 겪은 생물학적 변화가 아들의 성적 지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뇌의 핵심적인 구조에서부터 차이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결론은 뭘까요? 성적 지향이라는 게 단순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정하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유전자, 호르몬, 그리고 엄마 뱃속의 환경 같은 여러 생물학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끌리는지가 이토록 이른 시기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이미 우리 몸속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